그게 위헌이 안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를 갈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는 세기의 대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즉 야당의 위장탈당 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기 대길입니다. 우리 흔히 법정 드라마 이런 거 재밌게 많이 보시죠. 이게 바로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대길이 벌어지면은 한동훈 대 누구냐? 한동훈 대 민주당이 되기도 하고, 한동훈 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대부분 문재인이 임명했으니까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세계의 대길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단순히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떠나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내다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수완박법이 뭐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뭐냐, 이거부터 정확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청 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또 이거는 헌법에 명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률을 주로 다투게 되는데, 나머지도 많이 다투게 됩니다. 나머지 관련 법안도 다투게 되는데, 주로 다투어야 될 부분은 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그것을 개정해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국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가 됩니다. 6대 범죄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여기서 나머지 다 털어내고 검찰은 부패하고 경제 범죄만 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즉 정치와 관련된 수사는 일체 하지 마라 하면서 검찰의 손을 꽝꽝 묶어놓은 그런 검수완박법이죠. 법무부는 오늘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였습니다. 뭐냐?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다. 이 부분에서 바로 탁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이 졸지에 탈당해가 무소속이 돼가지고 무소속으로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법사위원회를 깽판 쳐버린 거,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면 다음부터 전부 다 무슨 짓이든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냐? 또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 이거는 뭐냐?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다 가지면서 무소불위의 경찰이 돼가는데, 누가 봐도 수사 능력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검찰이 중대범죄, 즉 정치인에 대한 중대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부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은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논리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궁색할 경우에는 아무리 친문재인 성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인 해답을 못 내놓을 때는 이것을 찬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또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인 검찰을 대표해서 헌법재판 관련 대검찰청 주무부수장인 김선화 대검 공판 송무부장과 일선검사 5명도 공동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낸 헌법재판은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고 하면서, 수사라는 게 뭡니까?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위한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다 하고 부인할 그런 결정적인 논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 수사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기소를 하기 위한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수사를 안 했는데 기소만 담당해라고 한다면은
이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선 이 방대한 기록을 다 보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 봤다 하더라도 요점을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느냐, 수사 경찰이 적당하게 결론을 얼버무렸을 경우 그것을 찾아내는 데만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 재판은 실효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자기 자신이 안 해보고는 이걸 공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을 하려면, 그걸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법적 논리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논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내놔야 되는데 불가능할걸요? 거의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인 법률이 현재 판단도 있기 전에 먼저 시행이 되면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이다 아니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이 돼버리면은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월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 되기 전에 이것의 판결이 안 나면은, 판결이 지연되는 걸로 인해서 9월달 이후부터는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즉 반대할 수 있는 논리, 반대측 논리를 개발을 하자면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법무부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라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그때 봐야 되는데, 그때 보여줄 리도 없고, 검찰이 직접 수사는 금지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선행될 때 이것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죠. 바로잡지 못합니다. 못 바로잡습니다. 그런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 재판은 신속하게 나와야 되죠. 오히려 늘어지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그냥 늘어져라 하고 보장해 주는 거죠. 검수완박법은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경찰이 자체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뭔가 잘 모르고 있으면 경찰이 그냥 자체 종결로 땡, 이런 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또 제3자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고발을 한다. 그럼 제3자가 되죠.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은 이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잭소리하자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독재죠. 법무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자, 고발한 사람이 당사자이고 본인일 경우, 즉 고발한 사람이 원고가 될 경우에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소의 경우죠. 고발의 경우는 제3자 아닙니까? 고소는 당사자고 고발은 제3자가 많은데, 고발인일 경우는 이의제기권을 없애가지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인데 잭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라. 사정없이. 이게 말이 되는 제도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례 하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뒤에 지금 영상 하나가 나가고 있죠. 바로 이재명에 관한 건인데요. 2018년 6월달에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가 아니고 고발입니다. 왜냐? 국민의힘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불법이고 엄청난 잘못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거지만 본인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 무려 3년 3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질질 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9월 달에 경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경찰은 이거 제가 안 된다고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러니까 이 무지무지한 사건도 덮을 수 있는 게 경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즉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은 검찰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이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FC 같은 이재명의 수뢰 의혹, 뇌물 의혹은 묻히버리게 됩니다. 경찰만 봐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지금 민주당은 만들었고 경찰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경찰이 모든 권한을 쥐고 엎어버리면 끝나고 이의 신청이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다시 검찰로 올라갈 일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틀림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의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으로 이 사건을 올리게 되고 이의 신청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은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당시 지청장이 누구였냐면 박은정 지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은정 지청장이 무려 4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수사를 방해합니다. 경찰선에서도 검찰선에서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방해당하게 되죠. 그 당시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박은정 지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지도 작성하게 됩니다. 한 법조인은 박은정 지청장이 정당한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박은정은 처벌받아야 돼요. 박은정은 뭐 얄짤 없습니다.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은 2018년 6월달에 야당이 제기해가지고 경찰이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질질 끌어오다가 2021년 9월달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 딱 하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인 이의 신청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마음대로 주물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하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정당하다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국민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들고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인정 안 해준다? 이것은 틀림없이 국민의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돌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는 세기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의 신청권조차 박탈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100% 위헌 나옵니다. 그게 위헌이 안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를 갈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뭐냐? 고소인은 되고 고발인은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이죠. 그러면 고소인은 되고 고발인은 왜 안 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한번 설명해봐라. 못할걸요?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또 다수 의석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170석, 180석을 자랑하니까 그 다수 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점,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이것은 100% 절차상 하자죠.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고 무소속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무소속 행세를 하면서 이것을 주물러 버리는지, 그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보고 이거는 절차상 불합리하다, 절차상 이것은 안 된다 하고 그 의결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오로지 수의 우위뿐만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서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인데,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아예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했습니다. 토론이 없으니까 다수결을 하나 안 하죠. 법무부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되도록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안건 조정 절차가 있는 안건 조정 절차가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 조정 논의 봉쇄 등으로 인해서 무력화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거 위헌 판결 나오면 민형배 의원은 그냥 정치계 떠나야 됩니다. 민형배 의원 같은 저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케이스일 겁니다. 아마
또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는 소수 의견이 제한 없이 개진되도록 하여 토론을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그리고 일일 국회 등등으로 완전 무력화되어 버린 것도 지적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안건 조정 소위의 민임계 의원이 위장탈퇴가 무소속으로 들어온 것 이것만큼은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절차상 위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법무부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워낙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를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검사들의 실력이 출중해야 이깁니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법적 논리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그쪽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주당 율사들도 여기에 온갖 걸 다 적어낼 텐데 과연 그런 쪽을 다 누를 수가 있느냐. 저는 이거 100% 눌러서 이긴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따진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헌법적 논리의 귀결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길지 질지는 몰라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